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각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각이라면 뭐 아실 분들은 대략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갑골문과 건문과 소전이 어떤 것이냐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정각이라는 낱말을 오늘의 표제 낱말로 삼고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도 다 한자의 서체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요즘 얘기하면 관련돼서 서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이런 낱말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서라는 것과 전각, 소전, 전자가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각은 보면 전자라 한다. 전자, 전서로 쓴 글자 그것을 전자라고 하는데 전자를 나타내는 전이다. 그리고 각은 새긴다는 뜻이에요. 자, 전자라는 것은 대죽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자를 대죽에다가 죽편에다, 죽간에다 많이 썼기 때문에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단할 단이다. 판단한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엇을 판단한다. 그것보다는 점을 치고 점을 해석해서 판단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할 단은 글자를 보면 튼 가로왈 그리고 돼지 시자가 합쳐 있다. 아랫부분은 돼지 시자죠. 위에 튼 가로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과 같은 글자다. 돼지머리 개라고 한다. 부수 이름은 튼 가로왈이다. 왜냐하면 이 글자 아래쪽 부분이 보면 이렇게 가로왈자에서 왼쪽에 이렇게 터져 있다. 그래서 튼 가로왈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 돼지씨가 들어가는 것은 점을 칠 때 희생제물로 바친다. 막 그런 의미로 해서 이 글자를 점 칠 때 쓰는 희생의 모습이라 해서 그걸 점을 치고 점을 판단하는 그런 의미다. 왜 이것이 전자가 됐느냐는 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글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각은 새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돼지해입니다. 돼지해. 돼지의 어떤 뼈가 강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뼈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새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각이라는 것은 전자를 가지고 전자로 뭔가 새기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국어사전을 보니 전각을 나무나 돌 또는 금이나 옥 따위에 인장을 새기는 것, 도장을 새기는 것이다. 또는 그런 글자를 얘기한다. 주로 이제 전자로 글을 새기기 때문에 이것을 전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전각이라는 말을 요즘 새긴 도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전자로 새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자로 많이 새긴다. 우리가 잘 만든 도장 보면 한자 같은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보다는 뭔가 굉장히 좀 예술은 그런 글자로 새기고 있다. 그것이 전자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서화 등의 낙관에 서 있는 도장, 낙관을 찍죠. 그림이나 서화를 쓰고 거기 도장에 전자죠. 전서를 새기는 것을 전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전각은 보면 도장을 새기면 이제 인주를 찍어서 누르면 글자가 나오죠. 그 글자가 붉은 바탕이 희게 압인되는 것, 붉게, 글자가 붉게 된다. 붉은색의 글자가 나오고 그 기본 바탕은 하얗게 흰 것을 주문이라고 한다. 주는 이제 붉을 주자다. 백문은 이제 흰 글자란 얘기죠. 도장을 찍었는데 글자는 희게 나오고 그 주위 바탕은 붉게 되는 걸 그것은 이제 백문이라고 한다. 정각에서. 양각, 도들새김이죠. 양각은 드러나게 새기는 것. 그것은 주문으로 새긴다. 글자가 붉게 나타나고 그 주위가 희게 되는 것. 그것이 양각이다. 반대로 새기는 것은 이제 백문으로 새기는 것. 문자가 희게 나타나고 그 주위가 붉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이제 음각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에 두 개수를 보면 글자가 붉은색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주문이다. 이것은 양각이 된다. 아래 두 개 보면 글자가 흰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백문이다. 이것은 음각으로 새긴다. 이렇게 되겠죠. 정각에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사용된다. 자, 이제 전서라는 것은 전자체로 쓴 글씨를 얘기한다. 이것은 한자 서체의 하나인데 전자는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다. 두 개만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대자에서는 대전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의 주나라, 선왕 때라고 합니다만 태사라는 벼슬을 가진 주라는 사람, 이 주라는 사람이 만든 한자의 글자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라고도 한다. 대전은 주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근문은 뒤에 나옵니다만 어떤 청동기, 종이나 어떤 뭐 소치나 이런 청동기에 많이 새긴 근문보다는 좀 글자체가 단정하다. 그렇지만 또 소전보다는 좀 복잡하다. 소전이라는 것은 대전과 합쳐서 전서라고 하는데 대전이 좀 복잡하고 소전이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전은 중국 진시황 때 이사가 대전을 좀 간략하게 변형해서 만든 것인데 국어사전에 보니 조선시대는 시험 과목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이 소전을 주된 어떤 필체로 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옛날 글자도 알아야 된다 해서인지 몰라도 시험 과목으로 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전과 소전을 합쳐서 두 개의 전서다. 그래서 이전이라고 한다. 대전과 소전을 아울러서 부르는 말이 이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글자의 전체적인 서체를 대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시대와 꼭 뒷부분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갑골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문이 있었고 지금 앞에서 살펴본 대전, 소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서, 그리고 해서, 행서, 초서 이런 서체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갑골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중국의 은주시대,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 때 거북의 배딱지, 거북의 배딱지라는 것이 이제 갑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짐승의 뼈에 새겨진, 여기 뼈골이죠. 그렇죠? 거북의 배딱지와 짐승의 뼈에 새겨진, 어떤 복사다. 점을 치는 글자다. 점을 치는, 점괘를 쳐서 나온 글자를 해석할 때 쓴 상형문자를 주로 갑골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근문은 이제 쇠금자를 썼으므로 청동기와 관련된다. 청동기 시대에 주조되거나 새겨진 문자를 얘기한다. 주로 청동기 물에 주조되어 있기 때문에 종정문이라고도 한다. 종이란 것은 쇠북종이죠. 우리가 아는 종이다. 그리고 정은 이제 솥단지 같은 그런 큰 그릇을 얘기한다. 이런 데다가 주문로 이렇게 만들 때 새겨진 글자를 근문이라고 한다. 갑골문, 근문 다음에 주로 이제 대전, 소전, 이런 글자체들이 앞에 살펴본 그것 때문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서가 그 다음에 나온다. 예서는 예자가 종을 뜻한다. 종, 노예할 때, 그렇죠? 노예할 때 쓴다. 그리고 예속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 그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예속이 된다. 이렇죠. 그래서 예서는 전서보다는 좀 간략하다. 이 전서가 상당히 복잡한데 이게보다는 조금 간략하고 또 해서에 가까운 서체다. 이 다음에 해서가 나오는데 해서에 가까운 서체로 진나라 운양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감옥에서 어떤 옥사장을 하는 정막이라는 사람이 이 전서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한 전서를 좀 생략해서 만든 것이다. 왜 예서라고 했느냐? 노예와 같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글자라는 그런 뜻에서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정막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옥사장의 옥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붙였다. 또는 하급 관리다. 관리여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급 관리들이 쓰던 것이다. 여러 가지 왜 예서라고 하느냐는 것은 예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나온 설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서 다음에는 이제 해서다. 해서는 나무목에 다 개자예요. 다 개자 나무목에. 이것은 본보기가 된다. 모범이다. 바르다. 그런 뜻이다. 또박또박 쓴 거를 얘기한다. 한자 서체의 하나인데 예서에서 변한 것이다. 이 예서에서 변해서 또박또박 정자로 쓴 것을 해서라고 한다. 중국 후한에 왕차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서가 나온다. 행서. 행서는 해서와 초서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것인데 핵을 약간 흘려 쓴다. 아주 또박또박 쓰지 않고 조금 흘려 쓴 것이 행서다. 그리고 초서는 가장 흘려 쓴 서체를 얘기한다. 그렇죠? 초서는 보면 잘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것은 주로 전서나 예서 등을 간략히 한 것이고 어떤 문서의 초고, 그렇죠. 초고를 만들 때 많이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서체는 대략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낱말들은 이렇다.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그렇죠? 좀 알기 어려운 글자가 이제 전자가 조금 알기 어렵죠. 그리고 예자도 좀 어려운 글자다.
해자도 자주 쓰는 그런 글자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서체를 얘기할 때 이러한 글자를 쓴다는 정도만 알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글자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산을, 매산을 나타낸다. 이때 이것은 갑골문은 그림처럼 그렸다. 그렇죠? 근문에는 이렇게 변형이 되고, 소전은 또 이런 모양이다. 예서, 그리고 해서, 해서가 가장 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초서, 또 행서는 조금 흘려 쓴 글자다. 이렇게 주로 서체를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판단할 단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글자를 더 볼까요? 이것은 점을 쳐서 점괘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뜻이다. 여기에 대죽을 붙인 것이 오늘 나온 이제 전자다. 그렇죠? 그래서 전각이다, 전서다 이렇게 되죠. 이 안에는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써서 만든 중에 실사를 붙이면 인연이다. 그래서 인연이 있다 할 때 인연연이다. 그리고 가선이다. 옷 같은 걸 보면 옷 자락에 이렇게 테두리를 붙인 것을 이제 가선이라 한다. 그것을 연이라 한다. 인연이다. 인연. 그렇죠? 또 연기라는 말도 가끔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연과 어떤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연기다. 천생연분이다. 그렇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연모구어다. 그렇죠? 나무에게 가서, 나무에 기대어서, 나무에 인연해서 물고기를 구한다. 예, 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그런 것을 연모구어라고 한다. 그리고 입구자를 붙이면 부리를 해야 한다. 새 부리라는 부리를 얘기한다. 사람이 입을 뜻할 수도 있겠죠. 용회다. 용회라는 것은 옆에서 말을 끼어드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낱말은 접할 수도 있다. 네, 오늘 전각이라는 낱말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신자체와 간체자 별도로 없이 이러한 글자를 쓰고 있다. 네, 전각, 그렇죠? 전서 할 때 같은 전자다. 네. 그리고 예서는 얘는 노예다. 해서는 해는 모범이다. 바르다. 그렇죠? 해서가 똑바로 가장 정자로 쓴 것이다. 행서는 조금 흘려 쓴 것. 초수는 좀 많이 흘려 쓴 이런 서체에 대한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